이 외에도 오늘 어떤 종목들이 인기 검색 상위를 차지했을지 고고쇼 첫 번째 순서인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했던 종목들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움직임 보일지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매니저님? 네, 시장은 지금 4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은 지금 너무나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른 코스닥이 이번 주에 1000포인트를 넘어섰죠.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3200포인트,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넘어서는 아주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래량까지 줄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수가 상승하든 종목이 상승하든 거래량을 죽이면서 상승한다는 건 상승을 지속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좋지만 아직까지도 고점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단타라든지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종목, 좀 더 실적이라든지 성장주 쪽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크게 보여주지 못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아무튼 시장이 이 좋은 시장에 있어서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오버나잇을 해 나가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인스탑 출발해 보기 전에 지난주 적중률, 매니저님 적중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0% 가운데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들 10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위에 스판덱스가 자리를 했네요. 그리고 2, 3위 연달아서 코로나19가 핫했습니다. 코로나19에 민감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진 요즘인 걸 풀이하는 걸로 보이고요. 4위는 블록딜입니다. 오늘 카카오의 블록딜 매각 소식으로 4위에 랭크가 된 걸로 풀이가 되고요. 화학주에서 주목받은 종목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6위에 저출산 관련주 오늘 핫했고요. 7위에는 해운주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H&M, 펜오션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와 줬고요. 액면분할 8위, 반도체 장비 9위, 그리고 자율주행이 10위에 랭크가 되면서 오늘 다양한 키워드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명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종목명 열어보면요. 네, 종목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에는 효성 TNC가 자리했습니다. 의견까지 나와버렸네요. 네, 효성 TNC 오늘 좋은 실적 기대감 속에 주목받았고요. 시젠 또 수급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오늘 핫했습니다. 8%대 급등 이어갔습니다. ST팜 어제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당사가 밝힌 것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급등을 이뤄내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액면 분할 후에 어제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소폭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실적 기대감 속에서 11% 급등 보여줬고요. 아가방 컴퍼니 오늘 저출산 관련주들 상당히 급등 보여줬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오션 오늘 6.2% 상승하면서 그리고 정부가 해운주들에게 또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죠. 한국석유 상한가 보여줬고요. 제우스 6.54%, 칩스앤미디어는 5.25% 상승하는 여력을 뽐냈습니다. 이제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1위를 차지한 효성 T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특정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100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효성 TNC, 그야말로 스판덱스 시장에 있어서는 세계 1위 업체죠. 지금 뭐 룰루랄라라는 또 하나의 또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도 레깅스의 판매량이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런 레깅스가 판매량이 높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레깅스 상품들이 좀 나와주면서 스판덱스 소재를 사용해서 만드는 그런 의류들이 많이 선보였고, 실제 판매량도 작년부터 엄청 좋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예측했던 가이던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동사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기술적으로도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초부터 해서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보다는 크게 형성이 되었고 그에 따른 16%가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저는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뭐 1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2분기, 3분기 앞으로의 실적 또한 우리가 챙겨봐야 될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효성 TNC 뭐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뭐 그 부분에서 보게 되자면 효성 TNC가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TNC 첫 종목부터 기분 좋은 고를 외쳐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볼게요. 다음으로 짚어볼 종목은 2위를 차지한 시젠인데요. 이탈리아 정부와 1,200억 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급등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네, 저는 스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최근에 주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즌이 한때는 뭐 30만 원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강력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고, 뭐 25만 원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주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려왔던 부분인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버슈팅을 좀 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웃퍼폼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해외 수출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쉽게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소식이 좀 있긴 있었죠. 올해 초에. 예. 작년에 매출을 소위 얘기해서 이제 뻥튀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뭐 그 얘기가 결론적으로는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거였죠. 뭐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뭐 시젠에 대한 브랜드 파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진단키트를 만들어서 국내 및 해외 쪽으로도 매출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매출을 너무 크게 또 뻥튀기 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 분식회계 했던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젠이 최근에 반등을 준 부분들은 분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확진자 수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차피 주가라는 건 실물 시장에 6개월 선행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면 일단 단기적인 차익 매도 물량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혹시나 좀 들고 계시거나 현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좀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분식회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저는 스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분식회계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많이 반등하지 않았나. 지금 시점에서는 좀 스탑이다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자는요.
네, 4위에 위치한 카카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상승했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급히 빠졌는데요. 한편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사회 환원을 위해서 5천억 원 규모의 카카오 주식을 블록딜 매각했다라고 밝히면서 또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이 이슈는 아마 호재일지 악재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음 거래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지금 저는 뭐 고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네이버랑 좀 비교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이버도 지금 보면 액면가가 100원짜리입니다. 물론 지금 카카오도 이번에 액면 분할하면서 100원이 되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지금 현재 뭐 보게 되면 자, 네이버 주가가 현재 보게 되면 자, 일단 뭐 39만 원, 거의 40만 원 가까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자회사도 105개나 될 정도로 그리고 카카오의 자회사의 상장권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카카오뱅크에 대한 뭐 상장에 대한 내용들도 뭐 다음 달이면 주관사를 선정하지 않겠냐라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카카오가 네이버에 비해서 그렇게 뭐 우리가 멀티플을 적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카카오도 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카카오 또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성장할 수 있는 자회사들 IPO가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제 자회사들의 상장권이라든지 여러 이벤트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분명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현재는 오늘 좀 조정을 좀 살짝 주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홀딩으로 대응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소폭 빠지는 흐름을 보였지만 다음 거래일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6위를 차지한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정부가 즉시 산하 제한 조치를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저출산 관련주들 핫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스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과거에 산하 제한을 풀겠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네,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 부분들이 실제 아가방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 아동과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 주가가 과거에도 보게 되면 크게 움직였다가 또 단기적으로 크게 낙폭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런 테마성이 강한 이슈를 통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최근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그 웹툰 관련 종목이라든지 교육 관련 종목들도 급등 시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날 보면 갭 하락으로 시초가가 형성되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질적인 아가방 컴퍼니의 실적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라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봐야 되고요.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인 부분들은 혹시나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갭 하락으로 좀 시작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요. 뭐 리스크 관리상 현재는 저는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는 좀 스탑하자. 이제는 우리가 좀 실적이라든지 정말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너무 현혹이 되어서 매매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탄탄하고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테마성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스탑이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자율주행 관련주 칩스앤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텔의 자회사죠. 모빌아이에 설계 자산을 공급하면서 자율주행 칩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목받은 바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 실적을 바탕으로 또 구글카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동사에 대해서는 고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지금 현재 상당히 핫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쪽에서도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오늘 또 더 뉴 EQS죠. 네, 새로운 모델을 오늘 또 선보였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좀 선보였는데 차량이 엄청 좋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자율주행 부분은 지금 뭐 국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 지금 아우디를 비롯해서 BMW, 벤츠, 독일 3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의 토요타 쪽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지금 현재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가시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시장에서 핫 이슈로서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를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충분히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상승할 여력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 또한 단기적인 칩셋 미디어의 주가를 끌어올리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상당히 좋은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를 말씀드립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네요. 이번에는 단기적으로도 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 한 번에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면요. 네, ST팜 스탑 주셨고요. 나머지는 또 고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볼까요, 매니저님? 저는 롯데 정밀화학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롯데 정밀화학만 움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좋았어요. 전체적인 오늘 성원산업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고, 롯데 정밀화학도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었고,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 전체적인 분위기가 양호하고 좋았다는 거죠.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LG화학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중소형 석유화학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우리 석유화학 쪽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석유화학을 빼놓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 TV 또한 석유화학 재료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제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제가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지금 현재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 석유화학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롯데 정밀화학도 상당히 또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줬던 부분들이었고 오늘 무려 11%나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가 고전적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와는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지만 그만큼 롯데 정밀화학도 지금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를 좀 써나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동사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75,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6만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화학주인 롯데 정밀화학을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 75,0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알려주시죠. 네, 샵 2034로 누르시고 그다음에 박수범 제 이름을 치시면 저와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좋은 자료들이 또 올라가 있으니까요. 우리 회원님,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원님을 만들고 싶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회원님이라고 하셨네요. 네, 샵 2034로 박수범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인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